수연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통장을 펼치는 순간 어머니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된 낡은 통장이었어요. 겉표지는 발에서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였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출금 내역 옆에 빼곡한 메모가 있었거든요. 1987년 9월 15일 출금 80만 원. 수연이 피아노 학원 1년치. 1992년 2월 3일 출금 120만 원. 수연이 중학교 입학 교복값. 1999년 3월 2일 출금 850만 원. 수연이 대학 등록금 1학기분. 제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 제 이름만 나왔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한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틀 전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3시쯤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박영희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패 끼쳤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복도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낮고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일이요? 엄마가 무슨 일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셨어요. 모르셨어요? 환자분이 새벽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새벽 청소 일을요? 72세예요? 선생님, 엄마 나이가 72인데 왜 일을 하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여쭤보시는 게 병실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앉았어요. 어머니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걸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계속 주무셨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무슨 일이야? 쓰러지셨대. 영양실조랑 과로로. 엄마가 왜 과로를 해? 그게 새벽 청소 일을 하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몰랐어? 응, 나도 몰랐어. 내일 병원 올 수 있어? 그게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모레 갈게.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알아. 근데 이 계약 놓치면 큰일이야. 미안해, 수연아.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빠도 나도 결국 똑같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수연아, 어젯밤 여기 있었어? 네, 엄마.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괜히. 엄마 때문에 휴가까지 쓰고. 엄마,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엄마가 새벽 청소 일하신다고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엄마, 왜 일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가게가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오빠 가게요? 응. 그리고 너도 애들 학원비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 월급으로 충분해요. 그래도 엄마가 좀 보태주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이가 72예요. 왜 우리 걱정하세요? 엄마니까.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영양제 맞고 제대로 쉬어야 한다고요. 엄마, 제가 엄마 집에 가서 옷이랑 필요한 거 챙겨올게요. 그래. 고맙다. 집 열쇠는요? 가방 안에 있어. 어머니 가방을 열었어요.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엄마. 어머니 집은 제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시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 김치였습니다. 신선한 반찬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옷을 챙기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옷들이었어요. 새 옷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몇 벌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세면도구를 챙기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뭔가 무거운 게 손에 잡혔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아니, 통장 5개였습니다. 왜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궁금해서 하나를 꺼냈어요. 겉표지가 너덜너덜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였어요. 펼쳐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985년 3월 5일 입금 50만 원. 수연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통장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12일 출금 15만 원. 수연이 소풍비. 1985년 8월 20일 출금 25만 원. 수연이 여름옷. 1986년 2월 14일 출금 30만 원. 수연이 생일 선물. 모든 출금 내역에 메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도 펼쳐봤어요. 1990년 3월 2일 출금 200만 원. 수연이 중학교 입학 책상. 1995년 6월 10일 출금 150만 원. 수연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1999년 3월 2일 출금 850만 원. 수연이 대학 등록금 1학기분. 세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2003년 7월 15일 출금 1,500만 원. 수연이 미국 유학비. 그날을 기억했어요. 제가 엄마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게 10년 저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2010년 3월 20일 입금 3천만 원. 아버지 사망보험금. 그리고 바로 다음 달 2010년 4월 5일 출금 1,500만 원. 수연이 전세집 보증금 보태줌. 2010년 5월 10일 출금 1,000만 원. 민수 가게 차릴 때 도와줌. 아버지 보험금이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다 쓰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최근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1월 5일 입금 45만 원.
새벽 청소 일당. 2024년 1월 15일 출금 30만 원. 민수가게 적자 도와줌. 2024년 2월 3일 입금 47만 원. 새벽 청소 일당. 2024년 2월 20일 출금 20만 원. 수연이 애들 학원비 보탬. 72세 어머니가 새벽 청소를 해서 번 돈을 저희한테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꼭 쥐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쓰셨어요. 제 등록금, 유학비, 전세금, 조카들 학원비, 오빠 가게 자금. 그런데 어머니 자신을 위한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어요. 옷 산 기록도 없었어요. 여행 간 기록도 없었어요. 통장 속에는 오직 자식들 이름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왜? 오빠 엄마 집에 와봐.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직접 봐야 해. 말로는 설명 못해. 수연아, 나 지금 바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오빠는 엄마가 뭐 하시는 줄 알아? 청소 일 하신다며. 72세 엄마가 왜 청소 일을 하시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오빠 가게 적자 메우려고.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주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다 우리한테 쓰셨어. 아버지 보험금도 다 우리한테 쓰셨어. 근데 엄마 자신한테 쓴 돈은 하나도 없어. 진짜? 진짜야. 통장 보면 알아. 40년간 기록이 다 있어. 오빠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어머니 방 바닥에 앉아서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을 말이에요. 수연이가 피아노 학원 가고 싶다고 해서, 수연이 생일이라서, 수연이 대학 붙었다고 해서, 수연이가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제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이 어머니의 40년이었다는 걸. 제가 엄마 이거 사줘라고 했을 때마다 어머니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셨던 거예요. 당신 밥값을 줄이고, 당신 옷을 안 사고, 당신 병원을 안 가면서요.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엄마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한 번도요. 그저 엄마는 괜찮으시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72세에 새벽 청소 일을 하셔야 할 만큼 괜찮지 않으셨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니까. 그 한마디로 40년을 사셨던 거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을 사신 집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의 통장, 숫자로 기록된 사랑의 역사,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엄마의 희생.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버스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통장을 가방에 꼭 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통장을 또 펼쳤어요.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40년간의 숫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모두 저와 오빠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1987년 9월 15일 출금 80만 원. 수연이 피아노 학원 1년치. 그때를 기억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피아노를 친다고 자랑하길래 저도 배우고 싶다고 졸랐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어머니는 그래, 알았어라고 하셨죠. 다음 주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씩 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재미없다고요. 80만 원이었어요. 1987년 기준으로요. 어머니가 얼마나 일해서 모은 돈이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2월 3일 출금 120만 원. 수연이 중학교 입학 교복과 책가방, 운동화. 그때도 기억나요. 제가 엄마 좋은 거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입고 다녀요라고 했었어요. 어머니는 백화점에 데려가셔서 제일 좋은 걸 사주셨습니다. 120만 원. 1992년에요. 저는 버스 좌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고생했어. 괜찮아요. 옷이랑 세면도구 챙겨왔어요. 가방을 침대 옆 의자에 내려놓았어요. 통장은 제 가방에 따로 넣어왔습니다. 수연아, 너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어서 가서 먹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드셨어요? 응. 병원 식사 나왔어. 병원 식사를 봤어요. 반도 안 드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금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식사를 거르셨던 거예요. 저희한테 더 주려고요. 엄마, 좀 더 드세요. 괜찮아.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 또 괜찮아였습니다. 엄마의 괜찮아는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엄마 집 앞이야. 들어가 봐.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알았어. 10분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통장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봤지? 40년이야. 40년 동안 엄마가. 미안해. 뭐가? 내가.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오빠가 울고 있었어요. 48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우는 오빠가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아, 나 지금 병원 갈게. 응. 올래. 30분 후 오빠가 왔어요. 손에 통장 5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민수야, 너 회사는? 엄마, 이게 뭐예요? 오빠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요? 민수야, 그건 40년이에요, 엄마. 40년 동안 엄마 자신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시고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도 드시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72세에 새벽 청소를 하시는 게 충분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더 많이 모아주지 못해서. 그 말에 오빠와 제가 동시에 울었어요. 엄마,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되었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가게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들었어.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까봐. 엄마, 저 이제 48살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 눈에는 너희가 아직 어려.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중학생 때 기억나세요? 응? 제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투정 부렸을 때요.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아, 그때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음 달에 주마 그러셨잖아요. 그때 엄마 표정을 봤어요. 정말 미안해 하시는 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 게. 그래서 다시는 용돈 달라는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민수야. 근데 엄마, 이 통장 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그달에 제 용돈을 못 주신 이유를요. 오빠가 통장을 펼쳤어요. 1995년 5월. 여기 봐요. 민수 수학여행비 15만 원. 그달에 엄마가 제 수학여행비를 주셨잖아요. 응. 그 돈이 엄마 한 달치 식당 일당이었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내가 수학여행 못 가는 게 싫었어. 그래서 엄마 밥값을 아끼신 거예요? 응. 오빠가 또 울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억나세요? 언제? 제가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요.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때 엄마가 좀 생각해 보자고 하셔서 저는 포기했어요. 돈이 없으시니까요. 수연아, 근데 한 달 후에 엄마가 갈 수 있어. 엄마가 마련했어라고 하셨잖아요. 통장을 펼쳤어요. 2003년 7월. 1,500만 원. 이게 엄마 10년 저축이었네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엄마는 내가 꿈을 포기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엄마 꿈은요?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엄마 꿈?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있었지. 뭐였어요? 엄마도 대학 가고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집에서 사진 봤어요. 대학 캠퍼스 앞에서 찍은 거.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그 사진을 어떻게 지갑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건 엄마 친구가 대학 다닐 때 같이 놀러 간 거야. 그때 사진 찍었어. 엄마는 왜 대학 못 가셨어요? 집이 가난했어. 그리고 엄마는 장녀였고 동생들 학비 벌어야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지.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셨어요.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20대의 어머니였어요. 대학교 교정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엄마, 그래서 저희한테는 꼭 대학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응, 너희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갔는데
정작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72세에 새벽 청소하시는 게 행복이에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오빠와 저는 병원 1층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오빠.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응? 오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뭘? 엄마가 힘들게 사신다는 거. 근데 모른 척 했어. 편했거든.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니까. 엄마가 괜찮아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 우리가 나쁜 자식이지? 응, 나쁜 자식이야. 두 사람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오빠, 근데 있잖아. 응? 통장에 엄마 자신을 위한 지출이 단 한 건도 없어. 응? 병원비도 없어. 옷 산 것도 없어. 여행 간 것도 없어. 알아. 엄마가 평생 뭐하고 사신 거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키우느라 그렇게 사신 거지. 눈물이 났어요. 오빠, 나 너무 미안해. 나도. 두 사람이 또 울었어요. 카페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 오빠가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한테 뭔가 해드리자. 뭘?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엄마 꿈. 그런 거. 대학? 응. 엄마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 72세인데 가능할까? 청강생이라도 되게 해드리자. 평생 교육원이라도 다니시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오빠가 통장을 꺼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한테 드리자. 매달. 용돈? 응. 엄마만을 위한 돈. 엄마가 받으실까? 받으시게 해야지. 이번엔 우리가 고집 피워야 해.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병실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을 일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위해 살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잠든 얼굴로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아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통장에도 엄마 자신을 위한 지출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40년 늦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오빠와 저는 이미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일찍?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 엄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앞으로 그냥 전처럼 살지 뭐. 안 돼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전처럼은 안 돼요. 새벽 청소일 그만하셔야 해요. 수연아, 그건 엄마 72세예요.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엄마가 일 안 하면 돈이 엄마한테 드릴게요.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살기 힘든데. 엄마. 오빠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받으셔야 해요. 40년 동안 엄마가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민수야.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너희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죠. 그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오빠와 제가 매달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기로요. 어머니는 끝까지 거부하셨지만 우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 말 들어주세요. 결국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오빠와 저 그리고 올케 언니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제가 냉장고 채워놨어요.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요. 고마워, 며느리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올케 언니도 변했어요. 통장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아니라 올케 언니와 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배가 별로 안 고파. 걱정이 되었어요. 식사 후 오빠 가족은 돌아갔어요. 저도 집에 가려다가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잘게요. 괜찮아, 수연아. 너도 집에 가봐야지. 남편한테 말했어요. 괜찮대요. 그래. 그날 밤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편하세요? 응. 뭔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척이셨거든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그냥. 뭐가 불편하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네.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같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용돈 주겠다는데 엄마가 기쁘지가 않아. 왜요? 모르겠어. 그냥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너희 주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되니까 이상해. 엄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일을 안 하면 엄마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평생 일했어. 너희 키우려고, 돈 벌려고. 근데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엄마가 뭐야?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수연아. 어머니가 돌아 누우셨어요. 엄마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 너희한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 평생을 주기만 한 사람이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였어요. 아니,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쉬셔야죠. 엄마는 쉬는 게 더 불편해. 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침을 차리셨어요. 4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수연아, 너 오늘 회사 가야 하지? 네. 그럼 어서 준비해. 늦겠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있어. 불안했지만 회사에 가야 했어요. 벌써 3일이나 쉬었거든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뭐 드셨어요? 밥. 반찬은요? 김치. 엄마, 냉장고에 반찬 많잖아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아까운 게 어딨어요.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동료가 물었어요.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네. 좀 그러세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불을 걷었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엄마, 수연아,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를 일으켜 앉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청소회사에서 전화 왔어. 청소회사요? 응. 엄마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계약 끝났대.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엄마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엄마가 거기서 7년 일했거든. 같이 일하던 분들이 있었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니까 서운하더라.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 모임하자고. 근데 엄마가 돈이 없잖아. 엄마, 우리가 드린 용돈 있잖아요. 그건 너희가 준 건데 어떻겠어. 그러려고 드린 거예요. 알아. 근데 엄마가 번 돈이 아니잖아. 그냥 손이 안 가더라.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직접 번 돈으로만 사셨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모르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또 울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 엄마, 평생 일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안아드렸어요. 작고 여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는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4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는지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이야. 왜? 엄마 또 어디 아프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울해 하셔. 우울해? 응. 일을 안 하니까. 자기가 쓸모없다고 그러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우리는 엄마 편하시라고 한 건데. 엄마는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네. 응. 수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뭘? 엄마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빠와 저는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엄마,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쓸모 있고 싶어? 쓸모요? 응.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 말고. 오빠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볼까요? 일? 네. 힘들지 않은 일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어머니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런 게 있을까? 찾아볼게요. 그리고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무 늦었어. 안 늦었어요. 평생교육원 알아볼게요. 엄마 나이에도 다닐 수 있어요. 정말? 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돼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엄마가 대학을 다닌다고? 네. 왜 안 돼요? 하지만은 없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드리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2시간씩 책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도서관? 네. 힘든 일 아니에요. 그냥 책 정리하고 가끔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관심 있어 하셨어요. 엄마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럼 해볼까? 네, 제가 신청할게요. 그리고 평생교육원도 알아봤어요. 집 근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은 수강료도 할인이었어요. 엄마, 여기 한국사 강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어머니가 안내 책자를 보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한국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인데. 그럼 신청할까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엄마가 대학생이 되는 거네. 네, 72세 대학생이요. 그날 어머니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설렘이었거든요. 2주 후 어머니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 첫날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근데 수연아. 왜요?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하시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새로 사신 옷을 입고 계셨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엄마, 옷 예쁘다. 그래, 너무 젊은 옷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사실 그 옷은 제가 사드린 거였어요. 어머니 옷장을 봤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도서관까지 함께 갔어요. 엄마, 여기에요. 와, 크네. 동네 도서관이었지만 제법 컸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서 김미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책 정리하시고 가끔 아이들한테 그림책 읽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두고 회사로 가야 했어요. 엄마, 저 가볼게요. 점심때 전화 드릴게요. 그래, 수고해. 엄마도 화이팅.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어때요? 응, 좋아. 목소리가 밝았어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책 정리하는 거 재밌어. 다행이다. 점심은 드셨어요? 응, 도시락 싸왔어. 혼자 드셨어요? 아니, 미정 씨랑 같이 먹었어. 누구요? 사서 선생님. 착한 아가씨더라. 어머니 목소리에 생기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집에 갔어요. 엄마,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로. 어머니가 신이 나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책을 300권이나 정리했어.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한테 그림책도 읽어줬어. 어머,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가 좋다고 하더라. 다음에도 읽어달라고.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표정인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언제 봤었나요? 엄마, 내일도 가세요? 응, 월수금 가기로 했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괜찮아. 오전만 하니까. 그날 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어.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다 만드셨어요? 오늘 도서관 끝나고 시장 갔다 왔어. 엄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오늘 힘이 너무 넘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네. 엄마가 말이야.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엄마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엄마, 당연하죠. 아니야. 엄마는 몰랐어. 그냥 너희한테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아이들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책 잘 읽어줬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누군가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이제야 알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어머니의 평생교육원 첫 수업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오빠가 모시고 갔어요. 저녁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너 엄마 봤어야 했어. 왜? 어떠셨는데? 엄마가 대학생이 되셨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실 때 엄마 얼굴을 봤는데 진짜 소녀 같았어. 72세 소녀가 강의실에 들어가는 거 있지. 교과서 꼭 안고 말이야. 오빠 우는 거야? 응, 미안해. 그냥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울컥했어요. 오빠,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 수업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교수님이 한국사를 정말 재밌게 가르쳐 주시더라. 다행이다.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랑 같은 반에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 다들 착하시고. 어머, 친구 사귀셨어요? 응. 최순자 씨라는 분이랑 친해졌어. 나이가 70세래. 좋으시겠다.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 어머니가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 후 일요일이었어요. 어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빠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요즘 바빠서 그런가 봐. 바빠요? 응. 도서관도 가고 평생교육원도 가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식사 중에 조카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학교 다녀요? 그럼, 할머니도 학생이야. 우와, 신기해. 지훈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할머니처럼요.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 후 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작은 봉투 2개였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오빠가 물었어요. 열어봐. 봉투를 열었더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씩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도서관에서 받은 활동비야. 활동비요? 응. 자원봉사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 준대. 한 달에 20만 원. 그걸 너희한테 주고 싶어? 엄마 안 돼요. 그건 엄마 돈이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주고 싶어? 오빠와 저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쓰세요. 엄마는 너희한테 용돈 받잖아.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수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평생 너희한테 주는 사람이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행복이었어. 엄마가 일해서 번 돈을 너희한테 주는 게 엄마한테는 기쁨이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러니까 받아줘. 엄마 행복하게 해줘. 결국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 남편이 말했어요. 응, 당신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뭐, 우리 애들한테 평생 주는 사람.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았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왜? 그게, 엄마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 어머니 딸 맞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주 월수금은 도서관에 가시고 화요일 오전에는 평생교육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 내일 못 만나. 왜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등산이요? 응. 순자 언니랑 평생교육원 친구들이랑. 어머, 조심하세요. 괜찮아. 다들 엄마 나이 비슷해. 같이 천천히 갈 거야. 그래도, 수연아, 걱정 마. 엄마 이제 혼자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조금 서운했어요. 어머니한테 저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어머니도 당신 인생이 있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등산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상까지 갔어. 대단하시네요. 사진 보낼게. 사진이 왔어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드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드린 건 당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오늘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시다가 울으셨어요. 울으셨다고요? 네. 괜찮으시긴 한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급히 도서관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사무실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수연아. 미안해. 왜 우셨어요?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오늘 아이들한테 엄마 창가라는 동화를 읽어줬어. 응, 그 내용이
엄마 이야기 같더라. 그래서 그만. 미안해. 아이들 놀라게 했어. 사서 미정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들이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정말요? 네.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해야겠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다행이네. 미정 씨가 저를 봤어요. 따님 분이시죠? 네.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미정 씨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가끔 따님 이야기 하세요. 저요? 네. 따님이 자기 인생을 다시 찾아주셨다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표정을 보면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네. 엄마가 행복해. 정말요? 응. 72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제가요? 응. 엄마한테 꿈을 돌려줘서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가 새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엄마 통장. 새로 만든 거야. 통장을 펼쳐보니 입금 내역이 몇 개 있었어요. 엄마 도서관 활동비, 너희가 준 용돈. 다 여기 모으고 있어. 어디다 쓰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근데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이번엔 엄마를 위해 쓸 거야.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어머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의 새로운 시작.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자신을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내셨어요. 도서관, 평생교육원, 친구들과의 모임. 저는 그런 어머니가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와서 저녁 드실래요? 미안해, 수연아.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연극 보러 가기로 했어. 아,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등산가.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엄마 요즘 좀 바빠.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못 오셔? 응, 바쁘시대. 요즘 어머니 정말 바쁘시네. 그게 좋은 건데 왜 나는 서운할까?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도 이제 엄마 마음을 아나 봐. 무슨 뜻이야? 자식이 독립하면 서운한 거. 어머니도 독립하시니까 당신이 서운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토요일 오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 통장 본 적 있어? 새 통장? 응, 봤어. 왜? 아니, 옛날 통장 말이야. 우리가 처음 발견했던 그 통장들. 그걸 왜? 오늘 엄마 집에 갔다가 서랍에서 또 봤거든. 응. 근데 수연아, 거기 우리가 못 본 게 하나 더 있었어. 뭐? 통장 제일 밑에 노트가 하나 있더라. 엄마 일기장 같은 거. 일기장? 응. 나도 몰래 본 건 아니고. 서랍 정리하다가 떨어져서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오빠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 집에서 만나자. 이건 전화로는 못하겠어. 불안했어요. 급히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육원 수업 가셨고 오빠만 집에 있었습니다.
오빠, 뭔데? 오빠가 낡은 노트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표지에 1984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일기.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가계부 같은 건데. 펼쳐봤어요. 1984년 12월 25일. 수연이 태어남. 병원비 35만 원. 빚.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1월 10일. 수연이 분유값 2만 원. 돈이 모자라서 친정에서 빌림. 1985년 2월 3일. 수연이 아파서 병원. 5만 원. 또 친정에서 빌림. 1985년 3월 5일. 남편 월급 받음. 친정 빚 갚음. 10만 원. 아직 25만 원 남음. 페이지마다 빚 이야기였어요. 오빠 이게 계속 봐. 1986년 6월 10일. 민수 태어남. 병원비 40만 원. 또 빚. 1987년 1월 15일. 수연이 피아노 학원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음. 남편한테 말 못하겠음. 1987년 3월 20일. 새벽 식당 일 시작함. 한 달에 30만 원. 1987년 9월 15일. 드디어 수연이 피아노 학원 보냄. 80만 원. 6개월치 월급. 눈물이 났어요. 오빠, 엄마가, 응, 엄마가 우리 때문에 새벽 일 시작하신 거야. 40년 전부터 계속 넘겼어요. 1992년 2월 3일. 수연이 중학교 입학. 좋은 교복 사달라고 함.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 내가 번 돈 보탬. 1995년 5월 10일. 민수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함. 남편은 돈 없다고 함. 내가 일해서 마련함. 남편한테는 비밀. 오빠 아빠는 몰랐던 거야? 응. 엄마가 일하시는 거. 왜? 읽어봐. 더 밑에. 1995년 5월 15일. 남편한테 일한다고 했더니 화냈음. 남자가 돈 못 벌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거짓말함. 하지만 계속 일할 거임. 애들 때문에.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몰래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돌아가신 게 언제였지? 2009년이었어. 2009년 페이지를 찾았어요. 2009년 11월 3일. 남편 암 판정. 사기. 다음 페이지. 2009년 12월 10일. 항암 치료비 한 달에 300만 원.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 저축한 돈 꺼냈음. 또 다음 페이지. 2010년 1월 5일. 저축 다 떨어짐. 어떻게 하지? 2010년 1월 20일. 새벽 청소일 하나 더 시작함. 남편 몰래.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엄마가 두 곳에서 일하셨어? 응. 아빠 치료비 때문에. 2010년 3월 15일. 남편 오늘 떠남. 마지막으로 내 손 잡아줬음.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미안해. 당신 몰래 일한 거 끝까지 말 못했어. 오빠와 저는 말없이 울었어요. 2010년 3월 20일. 보험금 3천만 원 나옴. 이 돈으로 뭐 하지? 남편이라면 애들 주라고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2010년 4월 5일. 수연이 전세집 보증금 1,500만 원 보탬. 수연이 모르게. 그냥 내가 저축한 거라고 함. 2010년 5월 10일. 민수 가게 차리는데 1,000만 원 보탬. 민수도 모르게. 역시 내 저축이라고 함. 오빠 우리. 응. 우리가 받은 돈이 아빠 보험금이었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0년 6월 1일. 남은 돈 500만 원. 이건 내가 쓸까? 아니야. 나중에 애들 또 힘들 때 쓰자. 나는 괜찮아.
일하면 되니까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오빠 엄마가 평생을, 응, 평생 우리 때문에 사신 거야. 아빠 치료비도, 우리 학비도, 우리 집도 다 엄마가 새벽에 일해서 마련하신 거야.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민수 왔니? 수연이도?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오빠가 노트를 들어 보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디서?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너희가 볼까봐 숨겨뒀는데. 엄마, 제가 다가갔어요. 아빠 치료비도 엄마가 새벽에 일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 집도 오빠 가게도 다 아빠 보험금이었어요? 수연아,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미안해 할까봐. 미안해요. 소리쳤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가 평생 새벽에 일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수연아. 엄마는 괜찮았어. 괜찮지 않아요. 72세까지 새벽 청소하신 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엄마,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가 도와주면 너희가 힘들잖아. 엄마는요? 엄마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희만 행복하면 돼.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모르고 산 거. 그게 정말 불행이에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수연아, 세 사람이 안고 울었어요. 40년간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이 되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진짜로. 1987년부터 38년? 응. 아빠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알았어. 근데 속상해 하시더라. 그래서 그만뒀다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계속하셨어요? 응. 새벽에만 했어. 아빠 출근하기 전에 다녀왔어. 엄마, 그럼 언제 주무셨어요? 낮에 좀 잤어. 괜찮았어.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엄마도 대학 못 간 게 한이었어. 그래서 너희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어.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엄마, 그리고 아빠가 아팠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빠한테 좋은 치료받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더 많이 벌면 아빠가 살 수 있을까 싶었어. 엄마, 근데 안 됐어. 아빠는 결국 떠났어. 어머니가 울었어요. 우리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저녁 오빠와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한테 뭔가 큰 걸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 어머니가 포기했던 것. 오빠, 엄마 대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 응, 진짜 대학생 되게 해드리자. 청강생 말고. 정식으로? 응,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오빠, 응?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쓴 돈 계산해 봤어? 어마어마할 거야. 우리 그거 갚자. 전부. 수연아,
그게 가능할까? 해야지. 엄마가 40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를 위한 진짜 선물을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를 만났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후회해요? 뭘?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쓴 거. 엄마 인생 다 쓴 거.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엄마는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았어. 하지만 엄마는 행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행복했어. 너희가 웃는 얼굴 볼 때 엄마도 행복했어. 진짜야. 엄마.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요즘은 더 행복해. 왜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잖아. 너희 덕분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40년 빚을 갚겠다고. 아니, 빚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사랑으로 갚을 거예요. 계획은 완벽했어요. 오빠와 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 등록금, 그리고 특별한 선물까지.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큰일 났어. 왜요, 올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수업 듣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래.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내가 지금 가는 중이야. 너도 빨리 와. 전화를 끊고 급히 회사를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와 올케 언니가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오빠, 엄마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래요? 잘 모르겠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대.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자식들입니다. 환자분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과로요? 네. 최근에 무리하신 일 있으세요? 오빠와 저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도서관 봉사, 평생교육원, 친구들과의 모임.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환자분 나이가 72세시잖아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들아,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또 짐이 됐네. 무슨 소리예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입원 중이세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봉사활동은 당분간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얼른 쾌차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교육원에도 연락을 했어요.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어머님 수업 못 들어오신다는 연락 받았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과로로 쓰러지셔서. 아이고, 수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분간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학기는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도서관이랑 평생교육원에 연락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쉬셔야 한대요.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또 망쳤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재미있었는데. 이제 막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겼는데.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가 나이가 너무 많은가 봐. 젊은 사람들처럼 못하네. 엄마, 괜히 욕심 부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바쁘게 만든 건 아닐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 친구 최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 나 순자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희 언니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에요. 네. 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병문안 갔다 왔는데 계속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연 씨, 언니가 요즘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요? 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순자 이모,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요? 언니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들만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자유를 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게 해서 무리가 온 걸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집이 제일 좋죠? 응.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불편한 거는요? 없어. 그럼, 수연아.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엄마 좀 혼자 있게 해줄래? 네.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틈으로 안을 보니 어머니가 우시고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우울해지신 것 같아. 당연하지. 하던 일을 갑자기 다 그만두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한 걸까? 뭘?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게 한 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행복하셨잖아. 근데 이렇게 됐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신이 자책할 일 아니야. 하지만 자책이 되었어요.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어제 오셨어. 나도 알아. 올케가 오늘 가봤는데 계속 우울해 하신대.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수연아. 진짜 모르겠어. 대학 입학은 어떻게 하고? 보류해야 할 것 같아. 엄마 건강이 이러신데. 그럼 엄마가 더 실망하실 거 아니야? 그래도 건강이 먼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셨어요. 도서관도 안 가시고
평생 교육원도 안 가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셨어요. 엄마, 순자 이모가 보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다음에, 언제요? 모르겠어. 나중에. 엄마, 도서관에서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보던데요. 못 나간다고 해. 왜요? 건강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엄마가 자신이 없어. 뭐가요? 또 쓰러질까봐.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다시 아플까봐, 다시 짐이 될까봐. 그날 밤 오빠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엄마가 계속 집에만 계시는데 억지로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두면 우울증 오시겠어. 근데 무리하시면 또 쓰러지시고 다들 답이 없었어요. 그때 조카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모, 할머니 왜 슬퍼하세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서 그럼 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시잖아. 그럼 조금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이었지만 정답이었어요. 맞아. 조금만 하시게 하면 되잖아. 오빠가 말했어요. 도서관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게 하고 평생 교육원도 무리 안 되는 수업만 들으시게 하는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엄마, 도서관 다시 나가세요. 아니야. 엄마 못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월요일에만. 그래도 돼? 네. 제가 도서관에 이야기했어요. 괜찮대요. 어머니 눈에 조금 빛이 들어왔어요. 정말? 네. 그리고 평생 교육원도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하세요. 근데 수업은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만? 네. 무리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네. 천천히요.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엄마, 우리가 고마워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우리도 행복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어요. 월요일에만 도서관에 가셨어요. 친구들도 한 달에 2번만 만나셨어요. 평생교육원은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셨고요. 천천히 하나씩 어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한테 아직 드려야 할 게 남아있다는 걸. 진짜 선물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빠와 저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월요일 도서관, 한 달에 2번 친구 모임,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쉬시는 시간. 균형이 잡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와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을요. 어머니 생신은 다음 달 15일이었어요. 73세가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연아, 준비 다 됐어? 응. 대학 입학 원서 다 넣었어. 합격할까? 당연하지. 요즘은 나이 상관없어. 우리는 어머니 몰래 지역 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정식 대학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다른 건? 응. 통장 정리 다 했어. 오빠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엄마가 우리한테 쓰신 돈 전부 계산했어. 얼마야? 1억 2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억 2천? 응. 40년간 우리 학비, 생활비, 결혼 자금, 전세금, 사업 자금 다 합치면 이래.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해야지. 당장은 못 갚아도 매달 조금씩. 얼마씩? 내가 50만 원, 너도 5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10년이 걸리네. 그래도 해야지. 엄마가 40년 하셨는데 우리가 10년 못 하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오빠가 새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엄마 명의 통장. 우리가 매달 넣을 거야. 통장 이름이 박영희의 행복 저금통이었어요. 생일날 드리자.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머니 생신 전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엄마께. 엄마, 73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엄마가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지 벌써 45년이 지났네요. 그 45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는 몰랐어요. 40년 된 통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엄마가 새벽에 일하셨다는 것, 엄마가 아빠 몰래 돈을 모으셨다는 것, 엄마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는 것, 모두 뒤늦게 알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것 천천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이기만 해도 저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엄마. 딸 수연 올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신 당일 어머니 댁으로 모두 모였어요. 오빠네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어머니 친구 순자 이모까지. 어머,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엄마 생신인데 당연하죠.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올케 언니와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모,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조카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촛불 켜요. 7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무슨 소원을 비실까요? 촛불을 끄시고 모두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어요. 다들 모여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 엄마 앞으로 자주 모이기로 해요. 그래. 좋지. 식사 후 선물을 드릴 시간이었어요. 오빠가 먼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뭐야? 봉투를 여시더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이게 대학교 합격 통지서? 네. 엄마 합격하셨어요. 내가? 네. 정식 대학생이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보셨어요. 평생교육학과 1학년. 축하해요, 엄마. 73세 대학 신입생.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엄마가 진짜 대학생이 돼? 네. 다음 달부터 수업 시작하세요. 근데 등록금은 우리가 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 이모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축하해. 내 꿈이 이루어진 거야. 순자야. 두 분이 안고 우셨어요. 잠시 후 제가 편지를 드렸어요. 엄마, 이것도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셨어요. 읽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수연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마지막으로 오빠가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것도 드릴게요. 또 뭐야? 통장이요. 엄마 명의로. 어머니가 통장을 펼치셨어요. 첫 페이지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거 갚는 거예요. 뭐?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엄마가 저희한테 쓰신 돈 계산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주셨으니까 저희도 갚을 거예요. 민수야, 매달 100만 원씩 넣을게요. 10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너희도 살기 힘든데.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엄마, 이제 받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주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받을 차례예요. 어머니가 통장을 꼭 쥐고 우셨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커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가 평생 너희 키우면서 행복했어. 진짜야. 우리도요, 엄마. 그날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야. 네, 엄마. 생각해 봤는데 통장은 못 받겠어. 왜요? 너희도 살아야 하잖아. 매달 100만 원은 너무 많아. 엄마, 대신에 말이야. 네.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자. 너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것만요? 응. 그거면 충분해. 엄마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것도 하고 통장도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연아, 엄마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고맙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정말 사랑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주 어머니의 대학 입학식이 있었어요. 오빠와 저 그리고 가족들 모두 참석했습니다. 와, 진짜 대학이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대학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는 새로 사신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밝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학생증도 받으셨어요? 응. 여기. 학생증을 보여주셨어요. 박영희, 평생교육학과 1학년. 73세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입학식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학생들 사이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었지만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어요. 총장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민수야. 네.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정말요? 응. 73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어머니가 우리를 안으셨어요. 고마워. 엄마 꿈 이뤄줘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너희가 특별해서 가능한 거야.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도서관도 구경하고 학생 식당도 가봤습니다. 와, 학생 식당이 이렇게 좋아? 엄마, 여기서 점심 드시면 돼요. 그래. 신기하네. 어머니는 소녀처럼 신기해 하셨어요. 교정의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아니야. 좋아서 그래. 수업은 주 3회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천천히 할게. 그리고 엄마. 응?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쉬셔도 돼요.
알아. 근데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하늘을 보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엄마가 대학생이 됐다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자, 효녀라고.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게. 아빠도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엄마 표정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 응, 나도 봤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힘들 거야. 매달 돈 들여야 하니까. 괜찮아. 엄마가 40년 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엄마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늦어서. 앞으로 더 잘할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 딱 좋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밝았어요. 어머니의 40년. 우리의 10년.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셨습니다. 74세 대학생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어머니 댁에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성적 어떠셨어요? 비 받았어.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교수님이 엄마 리포트가 제일 좋았다고 하셨어. 어떤 주제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엄마가 우리 이야기 썼어. 우리요? 응. 40년 된 통장 이야기랑 너희가 엄마한테 해준 것들. 교수님이 감동하셨대. 출판해 보라고까지 하시더라.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최고. 조카들이 소리쳤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도서관은 어떠세요? 좋아. 아이들이 엄마 오는 날만 기다린대.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는 거 아쉬우시겠어요? 아니야. 딱 좋아. 일주일에 한 번이 엄마한테는 적당해. 어머니는 이제 균형을 잘 맞추고 계셨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드릴 게 있어요. 또 뭐야? 생일도 아닌데. 그냥요. 오빠가 통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행복 저금통 통장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 1년이네. 1200만 원 모였어요. 어머니가 통장을 펼쳐보셨어요.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너희 정말 매달 넣었구나.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고맙다. 정말. 엄마,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글쎄, 엄마는 지금 행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여행 가세요. 친구들이랑. 여행? 네. 엄마가 가보고 싶었던 곳 있잖아요. 어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그럼 가세요. 근데 혼자는 순자 이모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세요. 정말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 돈인데요.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 후 어머니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어요. 친구 5분과 함께요.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걱정 마.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엄마 이제 알아서 잘해.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어요. 뒤돌아보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던지. 오빠 엄마 표정 봤어? 응, 정말 좋아 보이시던데.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사흘 후 어머니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제주도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문자도 왔어요. 수연아, 엄마 지금 제주도야. 너무 좋아. 바다가 정말 예쁘다. 사진 보내줄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너희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기운이 나.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제주도에서 산 거야. 너랑 민수 거. 열어보니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선물 산 거야. 받아줄래? 당연하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뭔가 사주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사주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의무 같았어. 근데 이번엔 진짜 주고 싶어서 산 거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맙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응, 행복해. 정말요? 진짜 74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왜요? 엄마가 엄마로 사니까. 엄마로? 응, 너희 엄마도 되고 나 자신도 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오직 너희 엄마였어. 나 자신은 없었지. 근데 이제는 달라. 엄마도 꿈이 있고 친구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 그게 좋으세요? 응, 너무 좋아. 엄마, 그럼 물어볼게요. 응? 후회해요? 우리한테 40년 쓴 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나도 안 후회해. 정말요? 진짜. 그게 엄마 인생이었어. 너희가 행복한 게 엄마 행복이었어. 하지만,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행복도 엄마 행복이야.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엄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많지. 대학 졸업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친구들이랑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다 하세요. 그래. 천천히 할게.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알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용감해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 통장 봤어? 아니, 왜? 엄마가 뭔가 입금하셨어. 뭐? 우리가 드린 통장에 엄마가 10만 원 넣으셨어. 왜? 메모가 있더라. 손주들 용돈이래. 웃음이 났어요. 엄마가 또 주시는구나. 응. 엄마는 평생 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받기도 하시잖아. 그래. 그게 다행이야.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통장에 왜 돈 넣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봤대요. 아이고, 비밀인데. 엄마, 우리가 드린 거잖아요. 알아. 근데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서. 엄마가 돈 쓰는 것도 좋은데 너희한테 주는 것도 좋아. 엄마, 그게 엄마 행복이야. 알지? 네, 알아요. 그럼 됐어. 엄마 좋을 대로 하게 냅둬.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주는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받기도 하시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어머니의 대학교 2학년이 끝났어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엄마, 성적 어떠셨어요? A 받았어. 우와. 교수님이 엄마한테 장학금 주신대. 장학금요? 응. 우수학생 장학금이래. 100만 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가 74세에 장학금을 받다니. 신기해. 엄마 최고예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장학금 이야기를 하시자 모두 축하해 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조카들이 말했어요. 엄마, 장학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어머니가 봉투를 꺼내셨어요. 너희한테 줄 거야. 엄마, 엄마가 번 거니까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엄마는 너희한테 주는 게 좋아. 그게 엄마 행복이야.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는 사람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우리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셨습니다. 76세 대학생이에요. 그날은 어머니 76번째 생신이었어요. 가족 모두 모였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무슨 소원을 비실까요? 촛불을 끄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소원 이미 다 이뤄졌어. 뭐예요? 너희가 있어서. 모두 울었어요. 그날 오빠가 특별한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큰 액자였어요. 펼쳐보니 40년 된 통장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 통장 사진. 박영희의 행복 저금통. 엄마의 40년, 우리의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평생 너희 키우면서 행복했어. 우리도 엄마 모시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76년 인생 어떠세요? 좋았어. 힘들기도 했지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지금이요? 응, 지금이 제일 좋아. 왜요? 엄마가 엄마답게 살 수 있어서. 너희 엄마도 되고, 나 자신도 되고, 학생도 되고, 친구도 있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76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엄마, 고맙다, 수연아. 엄마한테 나를 찾게 해줘서. 저도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재 어머니는 지금도 대학을 다니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봉사도 하시고요. 친구들과 한 달에 2번 만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세요. 어머니의 통장에는 지금도 매달 100만 원이 들어가요. 오빠와 제가 넣는 돈이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40년을 하신 어머니인데
우리가 10년 못할까요? 어머니는 가끔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선물을 사주세요. 우리한테도 가끔 용돈을 주시고요. 여전히 주는 사람이세요. 하지만 이제는 받기도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오늘도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오늘 시험 봤어. 잘 본 것 같아. 저녁에 통화하자. 사랑해. 76세 대학생의 문자였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고 있어요. 40년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머니는 우리 걱정을 하세요. 여전히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도 챙기세요. 그게 우리가 드린 가장 큰 선물이에요. 통장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인생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어머니는 81세가 되셨어요.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어머니는 학사모를 쓰고 계셨어요. 81세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대학을 졸업하다니.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고맙다, 애들아. 너희 덕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하셨어요.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졸업 기념 파티를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81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뭐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엄마가 73세에 대학 들어갔을 때 늦었다고 생각했어. 응. 근데 지금 81세에 졸업하니까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 엄마, 너희도 그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시작해. 나이는 핑계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통장을 꺼내셨어요. 우리가 10년간 넣어드린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 넣어. 왜요? 10년 됐잖아. 약속 다 지켰어. 하지만 이제 충분해. 엄마도 이제 연금 받고 너희가 준 거 모아놨으니까. 엄마, 대신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자. 계속.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줘.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럼 됐어.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저는 지난 10년을 생각했어요. 40년 된 통장을 발견했던 날, 어머니가 쓰러졌던 날, 대학 입학식 날, 그리고 오늘 졸업식 날.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의 40년을 조금이나마 갚았으니까요. 아니, 갚은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눈 거예요. 사랑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어머니는 82세세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바쁘세요. 이제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우리는 말렸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아직 팔팔해. 하지만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결국 허락했어요. 어머니의 인생이니까요. 어머니의 새 통장에는 지금도 돈이 모이고 있어요. 장학금, 연금, 그리고 가끔 우리가 드리는 용돈. 어머니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책도 사시고,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여전히 주는 사람이세요. 하지만 이제는 받기도 하세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는 가끔 40년 된 통장을 봐요.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 거실에 걸어뒀거든요.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살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머니의 통장은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박물관 같은 옛날 통장. 숫자로 기록된 40년간의 사랑. 다른 하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통장. 어머니 자신을 위한 행복 저금통. 두 통장 모두 소중해요. 하나는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니까요. 오늘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야. 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네, 갈게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처럼요. 40년간의 희생 끝에 이제는 당신만의 빛을 바라고 계세요. 늦었지만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걸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5년 후 어머니는 87세가 되셨어요. 대학원도 졸업하셨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에서 명예사서로 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어머니의 통장은 여전히 두 개예요. 하나는 추억,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어머니는 우리 걱정을 하시고, 가끔 우리는 어머니를 섭섭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사랑하고 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년 된 통장을 통해서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